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어린이 관련 기관들을 찾아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 또 다양한 행사 등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과 양육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전북 지역 본부 구미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5월 한 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고, 그래서 함께 5월 한 달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초록우산이야 1년 365일 늘 우리 어린이들과 특히나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재단이고, 본부장님 사무실에서 눈에 들어온 글귀 중에 하나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고, 맞아,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작 우리가 어른들은 어린이를 얼마나 생각할까, 이런 관점에서 네, 말씀하시는 대로 365일이 늘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서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은 언제였냐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이렇게 한국 전쟁 일어나고 그런 순간에 이제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도운 거죠.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저희가 이제 그 매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때 이제 달러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환전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금으로 좀 가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라북도 내의 시설 아동들, 그룹홈 아동들, 가정위탁 아동들을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1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기타 또 어려움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위기 상황이 생길 때, 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재단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월 정기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그 문제라는 거가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던 문제가 아이들의 치과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그 아이들 후원 요청하는 그런 거를 심의하는 자리가 있는데, 치과를, 이게 치아 문제를 도와달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치아 상태도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은요, 이게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안에 치아가 다 이렇게 썩어 있는 상태, 이게 우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 보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대인 관계에서 어떤 창피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원시하고 또 우리가 협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어린 아동들의 치아 상태를 점검을 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에서 또 후원을 또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아이인데, 의뢰가 됐던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영구치가 이렇게 빠지고 새로운 이게 성인 그 치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면서 그 영구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난 거죠. 가로막아 버리면서 이 치아가 못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썩고, 이렇게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의료보험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치아를 또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보람 있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아이들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긴 하지만 삶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믿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좀 주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견딜 수 있는 그 멘토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서 초록우산 아이 리더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이 아이들을 후원자하고 또 연결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정서적 좀 지지도 받고 경제적 도움도 받아서 고등학교도 잘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능하면 잘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조금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생각해 볼 사회 문제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꼽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그 같이 이제 가족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좀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드려서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그 환경이 정말 소중하고 또 부모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정말 또 중요한 문제인데 또 그 가족이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순간을 너무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성장시킬 것인가가 또 재단의 늘 고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또 사실은 그 자살 고위험 가족에게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한들 그 가족의 어떤 그 어려움, 슬픔, 힘듦이 다 뭐 위로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실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조금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의 지지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역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요 옆에서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또 그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는 또 사회대로 부모가 정말 극단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또 지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주변의 가정들도 좀 살펴볼 대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만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격차도 일어나고 또 뭐 빈부의 격차 속에서 또 그 가정 형편 속에서 상당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는 분야인데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사로 꼽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우리가 3년을 겪으면서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가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아이들을 뭐 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학습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뭐 향상도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얘네들을 돌볼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챙겨서 뭐 공부를 시킨다거나 또는 형편이 나아서 학원을 보낸다거나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가정에 방치된 사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3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학습의 문제는 그 격차가 너무 이제 심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많이 배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거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저희가 뭐 경제적 지원해서 어떤
그 뭐죠? 생존의 문제, 뭐 발달의 문제를 돕기도 했지만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삶의 격차가 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고민 갖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 학습비도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데 이런 학습이 좀 뭐죠, 이렇게 능력이 너무 내가 뒤처져서 따라가기 힘들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습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내가 가진 역량이 정말 큰데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어려워 그런 아이들이 또 있으면 예. 저희가 또 후원자 발굴해서 또 도움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가족 돌봄 청소년인데 이 지금 전주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제 대상이에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재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부모가 어떤 장애나 이게 부모님이 장애나 뭐 정신적인 문제나 뭐 신체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그러니까 이제 뭐 돌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을 효자라고 했었거든요. 효녀라고. 그래서 너가 참 부모를 잘 돌본다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요. 아이들은 그 시기에 그 발달시켜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그 어른들이 잘 만나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가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 가족을 돌보느라 그거를 이제 놓쳐버리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힘든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발굴하자는 거가 저희의 이제 목표였고요.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실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900명의 그 친구들을 또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그 정책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전북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전주시 교육지원청하고 시범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도와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고, 그다음에 사회가 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가 이 아이들의 책임으로 가지 말고 이 지역사회나 정부가 같이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구미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어린이라면 한 번 정도 가보고 싶은 곳이죠. 어린이를 위한 곳입니다.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나왔습니다. 심수용 총무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총무팀장 심수영입니다. 네, 5월 5일은 제 100일의 어린이날인데요.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400명씩 800명을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7개 분야의 72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이곳 그 아이들을 위한 봉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창의체험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사방사방 부티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옷도 입어보고 저기 밖 있는 옷을 갖다가 꾸면서 직접 입혀보고 여기는 또 미용도 직접 해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우 말할 것 없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일하시는 재미도 있으시겠어요? 정년하시고 지금 오셔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 또
보람도 있고 얘들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옆에 또 우리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할아버지가 여기 서 계시는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그 아이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예쁘고 좀 사랑스럽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놀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예,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아주 좋아합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지훈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재훈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찾아왔으니까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현황 같은 경우는 뭐 전라북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게 되면은 13,479명의 자녀가 좀 있고요. 예. 전주시에도 2,875명의 다문화 자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신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11,896명이 있고요. 전주시에도 이제 결혼 이민자가 2,765명이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특별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차지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인구 감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다문화 가족의 엄마나 아빠들도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 또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안타깝게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폭력이나 뭐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옆에 지금 와 계신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와 계신데 네. 근데 폭력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협력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다문화 가족들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교육을 좀 하고요. 예. 가족관계 그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녀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안정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뭐 3살, 4살, 5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자기 언어, 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나 단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어 발달 지도를 자녀들한테 좀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문장 구사, 단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또 엄마 나라의 언어를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엄마 나라의 동일한 어떤 정체성과도 배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문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나라에 대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뭐 자부심을 갖고 또 엄마 나라를 익힘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자기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귀중한 자원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문화 가족들을 동등한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과거보다 좀 좋아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그들의 어떤 국가나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수준이나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그 나라 국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일단 구별 또는 차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의식이 성숙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아빠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에 야 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이기도 해 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분명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뭐 숨기는 가족도 있어요. 내가 다문화 가족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뭐 얘기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자기 정체성 혼란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당당하고 그 정체성이 용인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과정의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라북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지훈 센터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우리 여성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베트남에서 온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 하연. 김하연 선생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 넘었어요. 네, 아이를 2명 키우고 있어요. 그 베트남에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날짜랑 한국이랑 좀 달라요. 네. 어린이날 저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베트남에서 어린이날은 어떻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나요? 네. 똑같아요. 부모로서 아이들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추억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뭐 놀이터에 가든지 아니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석하라든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한국이랑 베트남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네. 우리 김하연 씨의 아이들도 어린이날 많이 기다리겠네요. 아, 네,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어린이날 맞이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한다거나 함께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이건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어린이날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이번에는 어린이날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거기 바다 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가서 아이 좋아하는 갯벌 체험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려고 했어요. 두 아이가 아직은 어리죠. 아직 미취학이죠. 학교 들어가지 않았죠? 아, 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3살이에요. 네. 아이고, 예쁘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닌 지 몇 개월 됐잖아요. 어떤 뭐 엄마로서 보기에 어떤 아이가 좀 물론 1학년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만 어떤 점을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남자 아이기도 하고요.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아직 학교 들어가지 2달밖에 안 돼 있고 하니까 아직 적응 기간이에요. 큰 아이들 하는 활동 같은 거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경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직 뭐 그리고 학교 가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친구들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방과후 뭐 로봇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한자도 좋아해서 그쪽도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다문화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김하연 선생님은 이제 오신 지 7년 됐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고 또 둘째가 또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할 텐데 어떤 걱정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근데 걱정이 많죠. 엄마로서 걱정한 것도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 나와서 저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선생님한테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지만 비다문화 가정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해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전혀 그런 자변이라든지 뭐 편견이라든지 그런 거 아직 못 느껴요. 네, 주변에 좀 들은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저희 가정은 다행히 아직도 잘 적응하고 있고 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정에서부터 엄마로서 엄마 국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잘 알려줘야 돼요. 아기가 그런 거는 인식되어야 그 사회성의 생활을 잘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다문화 가정이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외국 사람이다. 나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 아기가 인식되어 있고요. 장점이죠. 네, 장점이라는 거 아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국가적에서는 충분히 잘 해주고 있고 바라는 점은 뭐 국가, 뭐 종교, 성별 상관없이 똑같이 어울려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됐으면 좋죠. 라오나, 다오나 부족한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고 이번 어린이날 우리 같이 바다 가서 즐거운 추억과 시간을 많이 보내자. 앞으로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아유, 아이들 이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항상 기분 좋고 또 뭐 어떻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러세요? 너무 소중해서요. 정말 모든 엄마는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소중하다는 말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잘 아는 단어인데도 그런 마음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빠가 좀 더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김하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